한국 무기는 과대 포장된 마케팅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굴욕을 당한 이후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유럽은 벌써부터 방위비를 증액하고 공동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국에 무기 공급 요청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 남자는 한국 무기를 불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방위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알렉산더 비에르예요.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의 방위 산업과 안보 문제를 연구하며 평화와 안정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대담 이후 제 마음속에 큰 불안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서 유럽 전체의 안보와 방위 산업에 깊은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던진 말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때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젤렌스키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며 트럼프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젤렌스키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동시에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과 유럽 사이 오랜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느낌을 주고 있고 우리 모두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신문과 TV 뉴스를 보며 저는 이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시에 대서양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방위 산업이 오랫동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진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 무기에 대한 의존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무기는 과대 포장된 마케팅 제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대공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비용 절감과 신속한 납품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런 선택이 장기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이 계속 들어요. 한국 무기 체계는 홍보 자료에서는 혁신적이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내구성과 유지보수, 다른 무기 체계와의 통합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실에 앉아 많은 데이터와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 속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단점과 불확실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어 저렴한 도입 비용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전투 상황에서 고장이 잦거나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으니까요. 또한 한국 무기가 미국산이나 유럽산 무기 체계와 완전히 통합되지 못할 경우 다국적 연합 작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제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요. 저는 이 위기가 단순한 외교적 말싸움이나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한때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방위 체계가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죠. 제 눈앞에 펼쳐진 위기는 마치 어두운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유럽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독자적인 안보와 외교 전략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시절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준비가 절실해지고 있네요. 저는 이 순간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실된 데이터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위 체계와 안보 전략을 위해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안정과 평화를 결정짓게 될 거라는 확신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안에는 다가오는 폭풍을 막아내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갈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방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술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혼자서 답을 찾기 어려워서 오랜 전투 현장에서 함께 싸웠던 국제방산 전문가 마르코 리센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마르코는 한국 무기에 대해 확실한 신념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연구실은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마르코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의 차분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눈빛이 제 의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남아있어 그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답니다. 마르코는 먼저 한국 무기체계의 혁신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계약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줬어요. 그의 말은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제 의심의 일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무기가 가격 경쟁력만 내세우며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마르코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어요. 한국 방산 제품은 유럽산 무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품질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빠른 납품 속도와 유지 보수의 용이성은 실전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하며 여러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한국 무기가 단순히 싸다는 인상 이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또한 마르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거나 협력하며 유럽 내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제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현지 생산 확대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죠. 이런 움직임은 한국 무기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유럽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비록 제 마음속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마르코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제 의심을 한층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이론적 설명을 넘어서 실제 시험 운용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는 한국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마르코의 조언 덕분에 더 이상 안락한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각국의 방위 시장과 해외 전시회 그리고 실제 시험 운용 데이터를 직접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내면의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마주하며 새로운 도전의 문턱을 넘어서기로 결심하고 있답니다. 오랜 고정관념과 의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찾으려는 첫걸음을 내딛던 순간이었어요. 마르코를 만난 후 그의 확고한 신념과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던 편견에 도전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필요한 용기와 결단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불신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재평가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마르코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유럽 방위 시장의 변화와 한국 무기체계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날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조언 이상이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고 있었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면담 이후 유럽에서는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욱 급증했고 많은 유럽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제 조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전시회장에서 저는 먼저 한국 무기체계의 단기적 성능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정밀 사격 테스트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K9 자주포가 보여준 놀라운 명중률과 빠른 재장전 속도를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실제 여러 데이터 자료와 시험 운용 결과들이 함께 공개되면서 그 자료들은 한국 무기체계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어요.
극한 기후에서의 운용 테스트 자료도 제출되어 혹한과 혹서 속에서도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또한 전시회장에서 만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가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유럽 각국의 방위 관계자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면서 몇몇 분들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우려와 달리 한국 무기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역시 한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 약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계약에는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방산 제품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함께 해줬어요. 제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이 제게 무척 고무적이었어요. 한 유럽 방산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품질과 납품 속도 면에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평가와 증거들이 제가 품었던 의심을 하나씩 해소시켜주고 있었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확인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유럽 내 생산 확대와 관련된 협력 사례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거나 협력하며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제품 수입을 넘어서 현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려고 움직이는 모습도 재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통적인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 제품들이 가진 품질,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납품 능력이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처음에 불신했던 한국 무기체계가 실제로는 매우 견고하고 실전에서 유용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시회에서 수집한 데이터, 전문가들의 인터뷰, 그리고 직접 체험한 성능이 한국 방산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저와 같은 신중한 평가를 지지하는 동맹들도 점차 형성되고 있어요. 유럽 각국 방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퍼지면서 저는 혼자 고집했던 의심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판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 과정은 제게 큰 시련이 되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실전 검증과 객관적 데이터가 한국과의 방위 체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무기체계에 대해 단순히 불신만 하지 않고 그들이 보여준 탁월한 성능과 실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럽 방위 시장에서 한국 방산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으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동맹과 협력, 관계가 미래 방위 전략을 세우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더욱 견고한 신뢰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평가 회의장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제 전장, 테스트 결과들이 한국 무기체계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마르코 리센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마르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품었던 우려들이 단지 과거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 자료와 경험으로 증명해줬어요.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 무기체계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성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제게 큰 위로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조언을 들으며 저는 지금의 국제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 방산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있어요. 제가 방문한 여러 전시장과 방위 관련 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방위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체계의 빠른 납품 속도와 뛰어난 유지보수 체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 무기는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제게 한국 방산이 단순한 저가 제품이 아니라 높은 품질과 기술 혁신을 가진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제 내면에서는 과거의 불신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확고한 신뢰와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무기는 과대 포장된 마케팅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이 보여준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제 경험을 통해 한국 방산이 제공하는 기술 혁신과 경제적 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어요. 이로써 저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방산이 가지는 전략적 위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평가회의에서 들은 모든 증거들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이 제게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어요. 한국 무기체계는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유럽 방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위 전략을 재정비하며 국제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 방산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미래의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내면의 변혁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는 확신도 계속 느끼고 있답니다. 한국 방산의 우수성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이 국제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유럽은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에 크게 의존해 왔었지만 최근 미국 외교정책 변화로 인해 자주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 전시회와 회의에서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직접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무기 자급자족 비율을 50%로 늘리고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공동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NATO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전통적인 안보 전략에 의문을 품으며 더욱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유럽에 돌아왔을 때는 난민 문제와 내부 갈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전쟁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며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유럽 국가들이 더욱 강력한 방위력과 자주적 안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방산 제품들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 그리고 빠른 납품 속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기술적 혁신 면에서도 유럽산 무기를 능가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 방산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방위 산업의 미래 방향은 첨단 기술 투자에도 있어요. 드론, 인공지능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활용한 새로운 방위 시스템 개발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회의에서 직접 듣고 있어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노력도 유럽이 자주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저는 더 이상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해 불신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제공하는 기술 혁신, 경제적 효율성, 빠른 납품과 유지 보수의 강점을 인정하며 이것이 국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유럽에 돌아온 지금 저는 미래 방위 산업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장기적 안정성과 실전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고 있어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방위 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자주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 여정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어요.
과거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도전을 통해 깨지며 진정한 변화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동료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래의 안보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자체의 강력한 방위력과 한국 방산의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임을 믿고 있어요. 이상으로 저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확신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며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